안녕하세요. 오늘 그 공시법 두 번째인데요. 앞전 주에 오늘 자료를 정리해 드렸는데 교재는 74페이지를 했습니다. 앞전 주에 그죠? 오늘 수업 자료 같이 보시는데 지적 공부고 등록 사항을 그죠?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 74페이지에 있는 거죠. 토지 임야 대장 등록 사항 있죠. 요거 하고 공유지 연명부, 그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있죠. 76페이지, 7페이지 하고 그죠. 78페이지에서 도면 지적도 임야도 있고, 그다음 83페이지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그죠. 84페이지에 있습니다. 등록 사항은 지난주에 우리가 74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이르는 요 지적 공부와 요 등록 사항을 했고, 오늘 요 수업 자료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한 장으로. 그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는요. 교재는 89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종합 공부라고 있고요. 90페이지에 그 괄호 2번에 등록 사항이 있죠. 요거를 마지막 자료 있죠. 여기에 등록 사항을 종합 공부 등록 사항을 5가지 합쳐서 이제 종합 공부가 만들어진다고 거기까지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죠? 우리 토지 대장, 임야 대장하고 요 도면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죠? 지적 공부를 전체적으로 했고 그죠? 오늘은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35페이지 보세요. 거기 지적이라고 이제 맨 위에 3장인데 우리가 지금 공시법 안에 지적하고 등기가 있는데 지적이라는 이 말이 그죠? 한자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렸죠. 그죠? 지하면 토지고 전국토의 모든 토지를 요 적자가 문서적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문서인데 문서에 등록해서 공시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토지 그러면 그죠? 바로 전국토에 있는 모든 토지고 문서가 우리 오늘 또 이제 확인해드린 지적 공부입니다. 요 지적 공부가 이제 지난주에 먼저 했죠. 오늘 그 자료 보신 것처럼 토지 임야 대장부터 쭉 있죠. 요 지적 공부의 종류와 여기 이제 등록 사항이 있죠. 토지에 뭐를 등록하느냐 요거를 지난주에 먼저 설명드렸고, 공시한다는 거는 요걸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일반 그 중개 거래할 때 보시라고 나타낸다, 알린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지적 제도입니다. 첫 번째 그죠? 그 35페이지에 1번에 1절에 토지 등록해 놓고 누가 이 토지를 등록하느냐? 주무장관은 국토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이 토지 등록하는 우리 국가행정기관 중에 그 주무장관이 국토부 장관이고, 모든 토지입니다. 전국토에 있는 거죠. 모든 토지에 대해서 각 필지별로, 필지라는 것은 이제 하나하나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이렇게 등록하는 주무장관이 국토부 장관입니다. 공법 이런 데서 늘 들어보신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다만 2번으로 내려갑니다. 등록 방법을 보시면 거기에 신청에 한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경계,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거기 이동이 앞전에 변동, 이동이라는 말을 쓰지만 여러분은 변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만약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든 단체는 그죠?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하고 이와 같다 이거죠.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인데 결정하는 게 그죠? 구체적인 결정이 거기 지적소관청인데 지적소관청 하면 앞전 주에도 말씀드렸죠. 시군 구청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는 이제 울산은 늘 광역시니까 구가 있죠. 여기 남구인데 시군 구청 할 때 남구청이고요. 울주는 군이잖아요. 그죠? 군수가. 일반 시는 시에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청량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있죠. 아까 위에 그 첫 번째는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등록한다고 돼 있지만 토지를 그죠? 각 결정해서 관리 토지 대장 여러분 갖고 있는 지난주 나눠드렸던 요 토지 임야 대장이나 이런 지적 공부를 구체적으로 누가 결정해서 등록하고 또 관리하느냐 그건 누가 합니다. 시군 구청에서 하죠. 이건 이제 시군구청이 등록하고 관리하고 또 이런 등본을 발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있죠.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직권에 한 등록 이거는 좀 나중에 요약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그대로 참고로 우선 보시고 37페이지 보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등록하는데 그 등록하는 내용 중에 이제 오늘 앞에 네 가지를 배웁니다. 37페이지 첫 번째가 지번이고요. 지번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지번을 어떻게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이 나옵니다. 쭉 넘기시면은 43페이지에 지목이 있고 오늘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죠. 28종류 그 43페이지에 있는 지목 맨 아래에 28개의 지목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50 쭉 넘기시면은 52페이지까지 28번 잡종지까지 28개를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볼 겁니다. 53페이지죠. 면적이라고 있습니다. 토지마다 면적이 있고요. 면적이 어떻게 이제 결정되느냐 요거고 그 다음 또 넘기시면은 55페이지에 경계가 있는데 토지 경계를 어떻게 정하느냐 요런 기준 요게 이제 나옵니다. 오늘 앞 시간에 그죠? 지번을 어떻게 붙이고 지목이 어떻게 설정되고 면적과 경계 토지마다 그죠? 요 네 가지 나중에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하나씩 지번에서 하나 지목에서도 한 문제 작년에 이제 두 문제가 나왔고 그죠? 그 다음 면적 경계 각각 하나씩 예상 문제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오늘 이제 토지 등록에 이제 구체적으로 와서 요 네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앞 시간에. 자, 첫 시간에요. 지목입니다. 오늘. 지번입니다. 참. 37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토지마다 지번이라는 거는 좀 토지마다 붙이는 번호입니다. 우리 지난주 요 토지 대장에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우리 같으면 여기 이제 뭐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이렇게 해서 그죠? 무거동리마다 지번을 붙이는데 지난주에 했던 거는 78의 2번지 요 토지의 요 토지 대장하고 토지 대장과 도면 요 지적 도면 가지고 설명드렸는데 전체 오늘 아까 이런 이야기 했죠. 지적 공부에 우리 지난주 오늘도 정리해 드렸지만 이런 소재와 토지 소재지 동리까지 그죠? 행정구역상 소재와 요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의 공통 등록 사항이다 해서 오늘 요 자료 있죠. 오늘 드린 요 자료에 5가지 요 지적 공부 1번은 다 소재 지번입니다. 토지 임야 대장에 그죠? 오늘 자료 보세요. 1번에 토지 소재 지번 해놓고 모든 지적 공부의 공통 등록 사항이다. 지난주 드린 요
토지 임야 대장이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에 78회 2번지 토지 임야 대장을 드렸고, 그죠? 2번에 있죠. 공유지 연명부 거기 1번에 소재 지번인데 경남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78회 2번지 토지가 거기 3번이죠. 거기 밑에 3번에 보면 토지 공유지 연명부에 동그라미 3번에 소유권 지분해 놓고 공동 소유자인 박정수의 5인. 자, 공유지 연명부 할 때마다 요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78회 2번지 토지가 박정수의 5인이 공동 소유할 때, 요때 요 박정수의 5인이 누군지 이걸 어디에 등록합니다. 공유지 연명부에. 그게 공유지 연명부였고요. 3번에 대지권 등록부 나오죠. 밑에 오늘 자료입니다. 거기도 소재 지번에 경남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에 78회 2번지 이 땅에 아파트가, 여러분,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대지권 등기, 아파트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대지권 등록부를 만드는데, 지난주 여기도 적어 놓으시고 181페이지 갔다 왔죠. 181페이지는 아파트 등기부입니다. 요게 나중에 요 181페이지 우리 교재, 그죠? 181페이지 보면 등기부인데 이게 아파트 등기부, 거기 안에 아파트 등기부 안에 대지권 등기 요걸 하고 나서 요 지금 방금 말한 요 대지권 등록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4번에 있죠. 우측에 오늘 자료 지적도 임야도인데 요게 신문리에 1번에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78회 2번지 토지의 지적도죠. 요 그림 지난주 요 자료 요게 지적도입니다. 요 지적도 안에 이제 78회 2번지 땅이 요 좌측 상단에 있죠. 임야도도 있고요. 지적도가 있듯이 또 임야도가 따로 있습니다. 5번에 있죠. 요 자료 보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나오면 요 소재 지번에 거기도 똑같습니다. 5가지 다. 경남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78회 2번지 요 땅에 무슨 사업이 있죠.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무슨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죠? 아파트를 무슨 사업이냐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택지개발, 여기가 요 지역이 요 지금 갖고 있는 요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78회 2번지 이 땅에 요 주변에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졌고, 요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그 마지막 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듭니다. 요렇게 5가지 지적 공부를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죠. 5가지를 보면서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에 78회 2번지 토지대장 요거 드렸고 지난주에,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가 요 박정수의 5인을 등록하는 거고요. 요게 공동 소유일 때, 그리고 이제 대지권 등록부는 요 아파트가 신축이 돼서 대지권 등기하고 요 등기죠. 181페이지에 요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지권 등록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지적도 요거 지적도 드렸고요. 지난주에 요 지적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요 지역이 무슨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경계점의 위치를 뭐로 등록한다? 좌표. 요 좌표로 등록합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거를 오늘 다시 확인해 드린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모든 토지의 지적 공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게 신문리 78회 2번지라는 소재하고 지번이고, 역으로 거꾸로 이야기했죠. 이런 토지대장을 떼거나 등본 있죠. 토지대장 등본을 떼거나 이 도면 떼려면 이런 지적 공부 있죠. 5가지.
이 지적 공부를 발급받으려면 뭐를 알고 가야 됩니다. 소재하고 지번. 이걸 알아야 이 도면 대장 이거 뗄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주민등록 등본 뗄 때는 그냥 주민등록증 주면 되죠. 주민등록증 주면 이름하고 주민번호 치면 주소가 뜹니다. 그와 같이 토지는 이런 지적 공부를 여러분 앞으로 다 해보셨죠. 중개 거래할 때 요 지적 공부를 떼려면 첫 번째 오늘 공통적인 거 뭐를 알고 가야 된다. 소재하고 지번 요걸 알고 가야 이걸 발급을 해주니까 전체 오늘 5가지 오늘 드린 자료 요 5가지에 1번이 다 뭐였죠? 소재하고 지번. 딱 하나의 요 신문리 78의 2번지 요 토지 가지고 설명드린 거고요. 자, 책에 이제 돌아와서 그죠? 37페이지에 그죠? 그 2번에 보시면 지번에 그 다시 어휘와 기능 2번에 지번에 부여해 놓고요. 자, 첫 번째 지번은 누가 붙입니까? 지적 소관청. 이 지적 소관청 하면 어디를 말한다 그죠? 시군 구청. 하여튼 이제 방금 앞에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 지적 공부에 이 등록하는 것은 누가 등록을 해서 관리한다. 시군 구청입니다. 오늘 하는 이 4가지 있죠.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누가 정하느냐? 각 시군 구청이 정합니다. 그리고 지번 부여 지역별로 그 지번 부여 지역은요 동리입니다. 나중에 종합 설명합니다.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번을 붙일 때 우리 이제 시작이 전체적으로 시군구가 각 시군구청이 붙인다. 지번을 부여. 우리가 붙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토지 지번은 누가 붙인다? 시군구청이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죠, 가끔. 우리가 토지 소유자나 여러분이 땅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땅에 집 이미 붙어 있죠. 물론 지번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요 지번을 누가 붙이느냐? 우리가 붙이는 게 아니고 누가 붙인다? 시군 구청이 붙입니다. 왜 우리한테 묻냐고요, 그죠? 지번을 어떻게 붙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시군 구청이 알아야 됩니까? 시군 구청이 알아야죠, 그죠? 시군 구청에 지적과가 있고 아니면 토지과 어떤 구청마다 틀려요. 이 구청 안에 지적과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토지 또는 뭐 토지관리과 그래 토지과 여기 가서 여기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번 부여 지역별로 그랬습니다. 그죠? 지번은 동리입니다. 동리 아시죠? 여기는 우리는 무거동이나 무슨 이 동이 있고요. 이제 읍면에 가면 읍면 우리 울주 쪽으로 나가면 울주군 무슨 읍 무슨 리 이렇게 말하죠. 무슨 면 동리별로 붙이고요. 북서에서 남동이 무슨 뜻이냐? 동서남북 있죠. 보세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입니다. 동서남북이 있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동서남북이 있으면 동서남북 그죠? 이 동리에 북동에서 시작합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알겠죠?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북동에 있는 토지부터 끝이 어디서 끝이 나야 됩니다. 남서에서 이렇게 끝이 나도록 이건 전체적으로 있죠. 이 동리에 여기에 무거동이면 무거동 동서남북을 놓고 북동에서 시작해서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북동. 끝은 어디서 끝이 납니다? 남서에서. 과거 일본식은 왜요? 아, 내가 왜 이러나? 쏘리. 아침부터 이거 왜 그러나? 이쪽이 동쪽이죠, 참. 죄송합니다. 북서에서 참. 북서에서 시작해서 남동으로 끝이 나도록 이렇게 합니다. 과거 일본식은요,
요게 1900 언제냐면 75년에 바뀌었는데요. 그 전에는 일본식으로 북동에서 남서였어요. 옛날에는. 그건 이제 틀리게 나올 때는 북동에서 남서 그러면 틀리고,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이 나도록 남동에서. 요게 이제 큰 틀이고, 구체적으로 있죠. 나중에 그 밑에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는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이건 큰 틀에서 요렇게 북서에서 남동이다, 이렇게 보시고. 2번입니다. 이 지난주 했죠.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데,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지번의 숫자 앞에 뭐를 붙인다? 산자. 그래서 신문리 요 산, 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할 때 여기에 임야대장이면 78의 2라는 숫자 앞에 뭐가 붙는다? 산자가 붙습니다. 이게 이제 법에서 이렇게 이제 붙이라고 했고요. 3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요 줄 표시로 연결하고, 이 경우에 요 줄 표시를 뭐라고 읽으라 했습니다. 어이라고 읽는다.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78에 2 그럴 때 요 78이 본번이고 뒤에 2가 뭐죠? 부번. 근데 이제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단 본번만으로 78로 끝나고 78에 2라는 부번이 없는 것도 있죠. 그건 본번만으로 된 게 있고, 본번에 이렇게 부번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78의 2라고 이렇게 읽어라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읽어라 그랬죠? 시작합시다. 누가 읽어라 그랬죠? 법이 그렇다. 누가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다고요? 법에서. 78 실무에 가면 여러분 78-2라고 그러죠. 그러나 78의 2라고 읽어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2, 3, 4, 4번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고. 자, 지번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그죠? 이제 밑에 괄호 2번에 토지 또 이동 그랬지만, 거기 이동이라는 말이 나오면 늘 뭐라고 했습니까? 변동. 변동에 따른 지번 부여. 자, 거기 이제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이라고 있죠. 등록 전환은 우리 지난주에 잠깐 소개만 했는데 나중에 따로 설명드립니다. 원칙 예외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분할이 있고, 거기도 늘 원칙과 예외, 합병이 있습니다. 3번에 그 합병이 되면 거기도 원칙과 예외. 그리고 있죠, 그 우측에 지적 확정 청량 지역에 지번 부여가 있죠. 4번에 요게 조금 복잡합니다. 나머지 이제 기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를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있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큰 틀에서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붙인다, 이런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런 말 가끔 합니다. 이 책이 있죠. 여러분 이 책을 볼 때 가로석입니다. 그죠? 위쪽을 무슨 쪽이라고 보고요? 북쪽.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고 동쪽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보시면 책이 이렇게 서졌잖아요. 어디서부터 서졌죠? 북서에서. 가로석이니까. 옛날 세로석이는 하늘천 따지 할 때 세로석이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는 건 어디서 시작해서? 북동에서 남서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건 가로석이니까 어느 식으로 나온다? 북서에서. 시험 문제도 여러분, 시험 문제도 북서 기본보로 나와요. 시험지 받으시면, 시험지 받으면 여기가 몇 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시험 문제도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북서에서는. 시험지 받으면 여기 북쪽 쓰세요. 북쪽 쓰시고 여러분 절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아는 것만 다 나와라. 그죠? 그죠? 예. 그래서 북서에서 남동으로 가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있죠. 책에 그 37페이지에 그 이제 첫 번째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은 같습니다. 두 개가 신규 등록 중심으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 신규 등록이라는 거는 이 동리 안에 토지 하나가 어떤 토지가 처음으로 등록되는 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신규 등록. 그럼 신규 등록할 때는 토지 지번을 어떻게 붙일 거냐 그런 이야기죠. 그죠? 원칙 보세요. 원칙. 글씨가 좀 작네요. 신규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지역에서, 그러니까 저 지번 부여지역이 아까 제가 동리라고 그랬잖아요. 저 동리에서 인접 토지가 여러분 인접 토지가 그 이웃 토지의 본번에다가 뭐를 붙여라? 부번. 그럼 자, 인접 토지가 여기 보세요. 신규 등록되는 토지의 인접 토지가 78로 끝나 있다. 이웃 토지가 78로 끝나 있으면 신규 등록하는 토지는 78의 뭐를 붙여라? 1. 그런데 이미 있죠. 78에 2로 돼 있으면 신규 등록하는 인접 토지가 이웃 토지가 78에 2로 돼 있으면 78의 뭐로 붙여라? 3으로 붙여나가는 거죠. 나중에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인접 토지 본번에다가 이미 부번이 붙어 있으면 다음 부번인데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그 끝에 인접 토지 본번에다가 뭐를 붙여나가라? 부번. 요거고요. 여러분 알아야 될 거는 예외입니다. 예외 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 밑에 기역, 리은, 디귿 세 가지인데요. 다음에 해당하면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최종 본번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동리에서 최종적으로 끝나는 본번이 있겠죠. 최종 본번이 몇 번인지는 동리마다 다 틀릴 겁니다. 그죠? 그럼 최종 본번이 365로 끝나 있다. 요 동에서, 요 동리에서 365가 최종 본번이면 요 다음 뭐로 붙여라? 본번으로. 최종 본번 다음 본번이니까 366으로 붙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어떨 때 이렇게 하느냐? 그 세 가지 있죠. 기역, 리은, 디귿의 경우인데 딱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역에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지의 최종 지번 토지의 인접. 여러분은 요 최종 본번 여기에 인접해 있다. 여기 보세요. 요 인접이라는 말만 아시면 됩니다. 나중에 365번이 최종 본번이면 여기에 인접해 있다. 그러면 365에 인접해 있으니까 366으로 붙입니다. 두 번째, 위원회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는 멀리 떨어져 있다. 요 멀리 여기 보세요. 그림에 저 동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토지입니다. 저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에 아까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게 불합리하다. 원칙처럼 하는 게 여러분은 요겁니다. 멀리 저 동리에서 뭐 해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디귿에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다. 여러 필지. 자, 여러 필지라는 경우죠. 여러 필지가 신규 등록된다. 여러분 요 세 가지 있죠. 시험은요 나중에 이걸 써줍니다. 먼저 알겠죠? 시험 문제는 객관식이니까요. 객관식이니까 여기 요 기역, 리은 이걸 써줘요. 최종 본번에 인접해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여러 필지다. 요 말이 나오면 자 이제 앞에 최종 본번의 다음 뭐로 붙일 수 있다? 본번으로. 그죠? 자 시험에 묻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까 원칙은요. 여러분 원칙은 신규 등록되는 이 토지의 지번 부여가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다가 뭐를 붙여나가라? 부번. 부번을 붙여나가는 겁니다. 예외는 최종 본번의 다음 뭐를 붙여나간다? 본번.
근데 틀리게 할 때는요. 여기를 부번인데 본번을 써라면 틀리죠. 여기도요. 예외가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인데 틀리게 나올 때는요. 문제 보면요. 나중에 최종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하면 O다 X다. X입니다. 그겁니다. 자, 뭐냐면요. 여러분, 결론은 본번을 쓰느냐 부번을 쓰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원칙은 본번을 붙여나갑니까? 부번을 붙입니까? 부번. 인접 토지에 부번을 써라.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입니까? 부번입니까? 본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나중에 뭐 전체 다 이건 우리가 이제 하고 나서 물론 이론 강의하고 이제 문제풀이 가면 방금 했던 본번을 붙여나가는지 부번을 쓰는지 그게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분할 갑니다. 38페이지 그죠? 토지가 분할이 되면 거기도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포인트는 끝말입니다. 원칙 보세요. 분할의 경우에 분할 후 필지 중에 한 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분할 전 지번을 쓰고 나머지 이제 그러면 분할돼 나간 나머지 필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이 있으면 다음 요 한마디 뭐를 붙여나가라. 부번. 자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거 78의 2번지 토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78의 2번지 땅이 이미 78의 2번이라고 부번이 붙어있는 요 토지를 분할했습니다. 한 필지는 그죠? 분할 전 지번을 씁니다. 78에 뭐를 쓰고 2. 그럼 이제 분할돼 나간 요 토지는 본번에 뭐를 붙여나가라. 부번. 이미 78에 2로 돼 있으니까 78에 뭐를 씁니다. 3. 이 중에 또 분할이 되면 이거나 이게 또 분할되면 분할 전 지번을 쓰고 분할된 거는 이제 78에 뭐로 붙여나갑니다. 4. 또 분할되면 78에 5. 뭐를 붙여나간다? 부번. 딱 한마디 끝말에 부번을 붙여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보세요.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네요. 그럼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하라 했습니다. 그림 있죠. 뭐 그림 그려놓은데 이거 필요 없고요. 볼 필요 없고 제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분할됐어요. 여기 보세요. 이쪽에 건축물이 있다고. 물론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건축물이 있으면 여기가 78에 뭐가 붙여집니다. 2. 여기 건축물이 있네요. 그럼 여기를 78에 뭐로 붙여라. 2. 분할 전 지번을 먼저 쓰고 나머지는 78에 3입니다. 이게 원칙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78에 2, 3이 원칙인데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했어요. 그럼 여기를 분할 전 지번을 먼저 써라 그랬죠. 예외가. 왜 그렇죠? 물으면 법이 그렇다. 왜 이러시나? 한 2주 만에 오니까 또 누가 이렇게 붙이라 그랬다고요? 법이. 그 법이 왜 그러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를 시험에 안 묻는다고요. 예? 여기까지만 나와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저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해라. 나머지는 이제 부번을 붙여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지번 주소일 때 요 규정 예외가 둔 거는 지번 주소일 때 요 규정을 둔 겁니다. 설명은 우리나라 건축물의 주소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2014년부터. 그러나 아직도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우리 학원 건물 이것도 이 학원 건물의 주소가 이 학원 건물 땅 지번이 뭐였다고요? 주소였어요. 여러분
이게 김해시 이 건물의 주소가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78의 2번지입니다. 이 주소가 무슨 주소죠? 그게 집은. 그러나 지금은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우리 학원 앞이 북부순환로 몇 번. 이게 무슨 집은? 무슨 주소? 도로명 주소. 그러나 이제 아직도 집은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를 같이 씁니다. 같이 쓰는데 법적으로는요. 이런 이야기 했죠. 앞전 주에도 계약서 쓸 때 여러분 계약서 쓰거나 행정관청 가서 무슨 신고하거나 할 때는 무슨 주소를 써야 합니다. 도로명 주소 써야 돼요. 집은 주소 쓰면 안 돼요. 그런데 같이 이제 하고 있죠. 요때 이제 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주소가 바뀌지 않으려면 그 말입니다. 이 건물이 78의 2번지였는데 주소가 78의 3을 쓰면 뭐가 바뀝니다. 주소가 78의 3번지로 바뀔 거 아닙니까? 주소가 바뀌지 않으려면 여기를 78에 뭐로 붙이면 2로. 그러면 그대로 주소가 그대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규정을 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뭐 이런 말 했죠. 정부에서 도로명 주소 바꿀 때 100년 만에 주소가 바뀐다. 그죠? 근데 100년 만이라는 게 일제 때 들어왔던 집원 주소죠. 1910년에. 그때 붙였던 집원 주소가 이제 바뀝니다. 도로명 주소로. 전면적으로 이제 바뀌면 요 규정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죠? 이제 그러나 아직까지 요 집원 주소를 쓰니까 요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땅은요. 중개하러 가시면 땅은 뭐 갖고 찾으러 가야 됩니다. 집원. 땅은 집원이에요. 땅은 집원 갖고 찾아야 되고 건물은 이제 뭐 갖고 찾아야 됩니다.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그래서 이야기 했죠. 중개사무실에 가면 벽에 붙어 있는 그 지도. 그게 지도가 이제 이 지적도면 이거 그 동네에 이 지적도를 이걸 압축해 놓은 겁니다. 이거를 이거 안 본다 그랬죠. 이거 안 봅니다. 그 중개사무실에 있는 이 벽에 붙어 있는 이 그 동네에 지적 도면을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여기가 무슨 로 해놓고 그죠?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8의 2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건 지번입니다. 지번이고 지목 대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달리해서 무선로 36 이렇게 써졌으면 요거는 도로명 주소입니다. 36의 1 이렇게도 되어 있고 요건 도로명 주소고 요거는 지번입니다. 알겠죠? 요거를 그래서 무선로 몇 번지 요건 지번 요거는 도로명 주소 북부순환로 36번 그럼 이 건물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우리 문 앞에 뭐 학원 들어올 때 붙여놨잖아요. 무선로 몇 번지라고. 자, 요 규정이 이제 예외고 합병으로 넘어갑니다. 합병 보세요. 거기 또 나옵니다. 건축물이 나중에.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에 선순위 지번을 그 합병 후 그 지번이 합병 후 지번을 하는데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자 여기입니다. 본번 중에 선순위 그건데요. 본번 중에 선순위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밑에 그죠? 그림이 쭉 있습니다만은 좌측 그림은요. 좌측의 그 그림은 합병 전 지번이 37의 1, 36의 3, 33의 7, 35의 2, 34의 5 이렇게 해놓고 이건 전부 부번이 붙어 있죠. 근데 부번이 붙어 있는 지번 5개를 합치면 제일 선순위가 33의 7이니까 그걸 선다 했고요. 우측에. 또 우측 그림 보세요. 합병전 지번이 22의 2, 24의 3, 23, 23의 1, 25인데 자 여기는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죠. 23하고 뭐죠? 25. 그러면 이 중에 뭐를 쓰라고 그랬죠? 선순위. 자 여러분 포인트는 제가 나중에요. 요런 설명 드립니다. 보십시오. 거기 이 무작위로 딱 한 번 나오는데 시험에는 지문으로 말고 22에 여러분 우측 거 있죠. 22에 2 한번 써볼까요? 24에 3,
3, 23에 1, 25. 가장 선순위는요, 여러분. 이 중에 가장 선순위는 몇 번이죠? 22의 2인데 요 23하고 25는 뭐로 돼 있다? 본번으로. 본번 중에 원칙이 있죠, 여러분. 본번 중에 뭐를 써라? 선순위. 요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본번 중에 선순위. 시험에요. 딱 한 번 나왔는데요. 이렇게 물었던 거는 본번 중 선순위, 이 말을 묻는데 1, 요 5개를 합병했다. 1, 2, 3, 4, 5 해놓고 원칙적으로 언어를 쓰느냐? 23번. 요걸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뭐 우측그림 있죠? 거기는 이제 같이 설명합니다. 그 우측그림 요거 보시고 예외 올라갑니다. 예외 보세요. 예외. 건축물입니다. 쭉 가다가 토지 소유자가 합병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해달라고 여기는 신청을 해옵니다. 신청을 하면 그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한다. 자, 요거 신청을 해오면 그 이야기인데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측 그림을 안 넘어가도 책에는 요거 가지고 설명합니다. 제가 요 중에 어느 하나에 23의 1번지 여기에 뭐가 있었다? 건축물이. 자,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23의 1번지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 그럼 요 지번을 23의 1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해달라고 요거는 뭐를 해와야 됩니다. 신청을. 요 신청을 해오면 요걸 부여해 줍니다. 왜 그렇죠? 물으면 법이 그렇다, 그죠? 법이 왜 그러냐? 그 법이 무슨 주소대요? 지번. 아까 분할하고 똑같은 설명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합병 전에 23의 1번지에 건축물이 있었으니까 요 건물의 주소가 몇 번지였죠? 23의 1번지였잖아요. 그럼 여기 23을 쓰면 뭐가 바뀝니다. 주소가 바뀌니까 이거를 합병 후 지번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오면 이걸 부여해 주는 겁니다. 무슨 주소일 때 이 규정을 두었다, 여러분? 지번 주소일 때. 그러니까 분할하고, 자, 이제 다시 보세요. 분할과 합병은 뭐가 있을 때 예외였죠? 건축물이 있을 때. 단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쪽을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하라 그랬고요. 합병은 건축물이 있는 쪽 지번을 합병 후 지번을 해달라고 뭐를 해오면 신청을. 이런 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쭉 읽고, 그죠? 읽고 작년에 합병 물으면서, 그죠? 합병이라는 걸 물으면서 이 지번 이걸 합병 물을 때도 지번 어떻게 붙이냐고 나와요. 여기까지만. 본번 중에 선순위가 원칙이다. 단 건축물이 나오면 예외. 이렇게 두 가지. 4번에 있죠. 우측에 39페이지에 지적 확정 청량 지역. 여기가 어디냐?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경우 지역의 지번 부여인데 그 밑에 표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됐어요. 원칙 예외인데, 그죠? 원칙은 맨 앞줄하고 나중에 맨 끝줄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했다. 거기까지. 자, 여기 보세요. 거기까지 보시고 예를 듭니다. 어떤 지역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공법에서 이제 여러분 배우고, 그죠? 공법 시간에 종전 토지에 보세요. 종전 토지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됐다, 여러분. 무슨 사업이든 도시개발 사업 등 그랬는데 무슨 사업이든 관계없고요. 사업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무슨 청량을, 우리 청량할 때도 배우는데 이거 자주 나옵니다. 지적 무슨 청량을 한다. 확정. 그럼 사업이 됐으니까요. 보세요. 지적을 토지의 경계 면적 이걸 새로 정합니다. 그죠?
지적 확정 뭐를 한다? 청량. 여기까지 아시고 사업의 절차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공법 복잡한 거 아시죠? 무슨 사업 무슨 사업. 그러면 이 지적 확정 청량이 된 이 지역에 새로 이제 사업이 끝나면 여기다가 뭐를 붙여 나가야 됩니다. 지번. 지번을 다시 붙이고요. 지목 있죠? 지목을 다시 설정하는데 지금은 지번을 부여해 나가는데요. 종전 토지에 붙어 있던 지번이 있었겠죠, 여러분. 종전 토지에도 뭐가 붙어 있었죠? 지번이. 이걸 가지고 여기 갖다 붙여요. 그럼 어떻게 붙이느냐? 맨 끝줄 가운데 거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맨 끝줄 끝말에 본번으로 부여한다. 맨 끝줄 있죠, 끝말에 뭐로 부여한다? 본번. 자, 여러분, 자 설명 들으세요. 이거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하도 길어서 이게 다 써줘야 됩니다. 이거 저 여기 문장 4줄 있죠. 4줄을 다 써줘서 다 써야 돼.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중요하죠. 나오는 게 중요해요, 안 나오는 게 중요해요? 아니 시험 공부 안 해봐서 학교 때 선생님이 나오는 거 하라 그랬어요, 안 나오는 거 하라 그랬어요? 안 나오는 거는 두세요. 종전 토지에 있던 지번 중에 뭐로 붙여라? 본번으로. 본번으로 된 지번만 붙여라. 그러면 자 보세요. 종전 토지에 78이 있고 78에 2가 있으면 이 안에 종전 토지에 붙어 있던 지번 중에 78이 있고 78에 2가 있으면 뭐로만 된 거 가지고? 본번으로 된 거. 이것만 가지고 가서 여기 붙이라는 겁니다. 부번이 붙어 있는 거는 제외하고. 알겠죠? 뭐로 가지고 붙여라? 본번으로. 단 이제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 거기 예외는 2가지가 있는데요.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이 이게 본번이었죠. 아까 종전 지번의 수가 즉 본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다는 게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부족하면 거기 기억 블록 단위 설명합니다. 블록 단위로 하여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고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해서 부여할 수 있다. 자, 2가지인데요. 여러분, 종전 토지에 있던 본번으로 된 지번을 가지고 여기 지적 확정 청량된 새로 조성된 이 토지에다가 붙여나가다 보니까 본번의 수가 뭐 하더라는 겁니다. 부족. 이게 부족하더라는 거죠. 여기 있는 본번의 수가 여기 붙일 지번보다 부족하면 블록 단위 요거 설명합니다, 여러분. 블록 단위로 해서 붙이거나 아니면은 최종 본번이 끝나죠.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까 저기 앞에 신규 등록할 때 있죠. 저 앞에 신규 등록에 저 최종 요 본번이 최종 본번이 끝나면 요 본번이 적으니까 최종 본번이 끝나면 다음 뭐로 붙일 수 있다. 본번을. 그건 이미 했던. 자, 여러분 나중에 저기 저 신규 등록의 예외 있죠. 신규 등록의 예외 최종 본번에 다음 뭐로 붙일 수 있다. 본번. 그와 같습니다. 요 본번의 수가 부족하니까 본번의 수가 부족하면 최종 본번이 끝나면 여기 있던 토지의 최종 본번이 끝나면 다음 뭐로 붙여나가라? 본번으로. 이렇게 붙여나가는데 블록 단위가 문제입니다. 그죠? 이 도면 있죠, 여러분? 이 도면 보세요. 여기가 아까 우리가 이 이야기 했습니다. 지난주에. 여기가 토지 배열 한번 보세요. 안에 그림이 반듯반듯하죠. 바둑판처럼. 그럼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다는 거는 여기가 무슨 사업이 된 지역이다. 그죠? 맨 위에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지적도 20장 중 바로 옆에 좌표라고 써졌죠. 이 좌표라고 왜 써졌습니까? 지난주 마지막 좌표라고 왜 써져 있습니까? 물으면 여기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이다.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오늘 여러분 이 자료 오늘도 할 때 이 경계점 좌표 자료에 경계점 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은 뭐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사업이. 무슨 사업이 된 지역이에요. 그럼 여기는 실제 여기가 여러분 아파트 지으려고 이 장유 여기가 이 장유에 가보시면 여기가
아파트 짓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등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가 실제로 택지개발 이런 사업이. 그러면 여기 지번 붙어진 거 한번 보세요. 안에 우리 이거 했죠. 지난주에 전체 보세요. 이 좌측 상단에 78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붙여놨죠. 이게 블록 단위입니다. 이게 블록 단위예요, 여러분. 이게 블록 단위. 이 한 블록 여기 보세요. 이 한 블록 안에 본번을 78을 붙이고 다음 주부터 올리면 구속시킵니다. 경찰 불러다가 업무방해죄로. 자, 이게 한 블록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이게 한 블록이고 이 블록 안에 78을 붙이고 78에 1, 2, 3, 4, 5, 6, 7, 8 뭐를 붙여나갔죠? 부번. 그 다음 블록 보세요. 밑에 또 요 밑에 요 보면 79에 자 이렇게 붙여놨죠. 79에 1, 2, 3, 4 이렇게 붙여놨죠. 이게 무슨 단위다? 블록. 이게 블록 단위. 여기가 여러분 이게 블록 단위입니다. 책에 있죠. 요거 보시면서 요 도면 안에 보시면서 그 책에 아까 블록 단위로 하여 뭐라고 써졌냐면요. 블록 단위로 하여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고 이 한 블록 안에는 78, 79 요런 한 본번을 부여하고 나머지 토지들은 뭐를 붙여나간다. 부번.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책에 보세요. 원칙 예외만 아시면 됩니다. 그죠? 원칙은 종전 토지에 있는 지번 중에 뭐를 가지고 붙여라? 본번으로 된 거 가지고 붙여라. 다음에 이게 부족하다면 둘 중에 하나 블록 단위로 해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최종 본번이 끝나면 다음 뭐로 붙여나가라? 본번으로. 이렇게 붙여나갈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두 가지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요걸 요렇게 하든지 요렇게 하든지 선택을 한. 누가 선택하죠? 맨 앞에 아까 시군 구청이. 이거 우리가 붙이는 거 아닙니다. 이거 누가 붙인다고 이렇게요? 시군 구청이 이렇게 붙입니다. 자, 아까 제가 무슨 말 했냐면요. 시험에 이런 뭐 블록 단위 저런 거 있죠. 블록 단위 저 말이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 다 써줘야 됩니다. 이거를 원칙 그 길게 있죠. 이거 써줘야 되는 거 잘 안 내요. 문제는 그 밑에 칸에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 준공 전이라고 해놓고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입니다. 전에. 원래 사업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이거 다 알고 있죠. 사업이 준공돼야 전체 사업이 준공이 돼야 지번을 부여하는데 여기는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해 줄 수도 있는데 준공하기 전에 그건 사업 계획도에 따라 부여하는데 요때에도 방금 위에 있는 요 방법이 그대로 써집니다. 이거는 요 말만 도시개발 사업이 원래는 준공이 돼야 지번을 부여하는데 준공되기 전에도 지번을 부여해 줄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재작년에 어떻게 부여하느냐? 사업계획도 거기를 사업계획도를 괄호 해놓고 빈칸으로 해놓고 여기 들어갈 말이 뭐냐고 물었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다? 사업계획도. 그걸 또 시험에 물었어요. 그 전에 이제 물었던 게 또 있고요. 이렇게 괄호 넣기 이런 문제도 있고. 자, 이제 준용하는 거 이거 잘 묻습니다. 여러분 밑에 준용된다 해놓고요. 밑에 괄호 2번에 지번 부여 지역에 지번을 변경할 때 여러분 저 동네에서 지번을 뭐 한다? 변경. 그 바로 밑에 이제 변경 나옵니다. 행정구역이 개편돼서 동리가 저기 보세요. 동리가 개편돼서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세 번째 축척 변경이라고 우리 배웁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배웁니다.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서 필지마다 필지의 지번을 부여. 요 세 가지 있죠. 요 세 가지 경우에는 방금 위에서 설명드린 그 위에 4번 지적 확정 청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뭐 한다? 준용.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 세 가지를 써줍니다. 요 세 가지를 물었던 적도 있지만은 지번을 변경하거나 행정구역 개편돼서 지번을 다시 붙이거나 축척 변경 시행한 지역에서 지번을 부여할 때 방금 요 방법, 그 위에 4번, 그 방법을 뭐 한다? 준용. 이걸 잘 냅니다. 이 준용한다. 어떨 때 무슨 방법을 써내야고. 이걸 여러분 이 나중에 문제 보면 이 사업이 된 지역에서 무슨 지번을 어떻게 붙이느냐 이걸 묻는 거 거의 없어요. 준용하는 경우가 그 세 가지 경우에 요 방법이 준용된다는 요 말을 잘 묻습니다. 그리고 밑에 3번에요. 지번 변경해놓고 딱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의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각 시도지사나 대도시는 대도시시장에 뭐를 받아야 됩니다. 승인. 여기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요 승인 받는다는 것만 아십시오. 울산은요, 여러분, 울산 광역시 남구, 여기 남구죠, 우리가. 남구청이 지번을 변경하려면 어디 가서 승인 받아야 됩니다. 울산 광역시장, 시도지사니까, 그죠? 이 시도할 때 이 시는 공법에서 했죠, 여러분. 특별시, 광역시. 근데 대도시 있죠, 여러분. 대도시는 뭐냐? 공법에도 합니다. 공법에도 대도시가 뭐냐? 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단 궁금하죠? 대도시는 구가 있는 시인데 우리 지역은 딱 하나 있습니다. 창원시. 여러분, 창원시가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졌습니다. 그죠? 좀 됐습니다. 이제 거의 10여 년 됐죠. 그러면 창원시 안에 원래 성산구, 어창구가 있고 마산은 마산 하포구, 회원구가 있고 진해가 창원시와 합쳐지면서 창원시 뭐가 된 겁니다. 진해구가 된 거예요. 여기가 소관청입니다. 창원시는 구가 있으니까 광역시가 아닙니다. 창원이 광역시로 울산처럼 광역시로 해달라고 국회에다가 지금 청원을 넣어놨는데 안 되고 있어요. 인구가 100만이 넘어요. 마산, 창원, 진해를 합치니까 100만이 넘어갔어요. 100만이. 그런데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여러분은 창원시와 같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는 뭐를 두게 돼 있습니다. 뭐를 두게 돼 있다고요? 구를. 그럼 창원시 안에는 진해구가 있고 어디가 소관청입니다. 진해구가 소관청이에요. 구가 있으니까 우리처럼 남구처럼 진해구가 여러분 지번 변경하려면 어디 가서 승인 얻어야 됩니다. 창원시. 창원시가 무슨 시? 대도시. 그럼 창원시가 대도시라는 거 시험에 어디에도 안 나와요. 대도시 나오면 어디를 생각하시라고요? 창원시. 수도권에 가면요 구가 있는 시가 많아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이런 시는 뭐가 있다. 구가. 근데 구가 있는 곳은 어디가 소관청이 됩니다. 구청이. 창원시가 무슨 시? 대도시. 근데 대도시 나오게 되면 창원시 생각하시면 돼. 공법 체계도. 자, 성인 얻는다는 것만 아십시오. 지번을 변경할 때 각 소관청이 지번 변경할 때 뭐를 얻어야 된다? 성인. 자, 거기까지만. 나머지 그 뒤에 사유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결번대장이라고 있습니다. 끝에 40페이지에 그 결번대장 해놓고요. 우측에 여러분 41페이지 맨 위에 결번대장 써놓고 1번만 읽으시면 됩니다. 지적소관청들은 각 시군구청들은 이건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행정구역 변경,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번 정정. 정정은 지번을 뭐 잘못돼서 고치는 겁니다. 등의 사유로 이거 필요 없고요. 그냥 지번에 결번이 생깁니다. 자, 결번이 생기는 게요. 여기 지금 안 적어졌는데 이거 생각하세요, 여러분. 합병. 여기 보세요. 22에 2, 24에 3, 23, 23에 1, 25를 합병했는데 이거 합쳤는데 23번을 썼죠. 23번을 썼던 23에 1번을 썼던 간에 나머지 지번들은 그러면 등록돼 있다가 이 지번들은 등록에서 빠지죠. 이제 이걸 뭐라고 합니다? 결번. 학교에 오늘 결석
요 학원에 누가 오늘 안 나왔다 그죠? 결석하듯이 이런 결번이 요 한마디만 묻습니다. 결번이 생기면요 결번 대장에 적어 연구 뭐하러? 보죠. 요 한마디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뒤에 거 넘겨보시면 뭐 결번 대장이라는 서식 있죠.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이렇게 생긴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여러분은 결번이 생기면 결번 대장에 적어 연구 뭐해라? 보죠. 요 한마디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10번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맨 앞에 제가 아까 37페이지에 그 아까 지번 부여 지번을 어떻게 붙이는지 그 구성과 표기 요거 하고 구체적인 있죠. 칠판 보세요 여러분. 신규 등록부터 보세요.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요거 좀 복잡한 지적 확정 청량 지역에 지번 부여를 어떻게 하는지 원칙이 있고 뭐가 있었죠? 예외. 요것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요약집으로 간략하게 다 요약해 드리니까 책에는 제가 보라는 부분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목으로 갑니다. 43페이지 그죠?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28종류의 지목 있죠. 요거를 하나하나 이제 설명드립니다. 자 쉬었다가 지목부터 다시 이어서 갑니다.